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토론10 정병준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걱정들 많으시죠. 오늘 광주에서 4명, 전남에서 3명의 확진자가 또 나왔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서만 누적 확진자가 1,000명에 육박하면서 감염병 전담병원의 병실도 이제 더 많이 남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을 맞아서 광주에도 공공의료원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 설립 움직임은 기대만큼 바삐 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더욱 필요해진 광주 의료원 설립,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토론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요즘 코로나19 대응 때문에 정말 바쁘신 분입니다. 박향 광주광역시 복지보건건강국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올바른 광주 의료원 설립 시민운동본부 준비 모임에서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오랫동안 국립소록도병원장을 지내셨습니다. 박경철 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남대병원 예방의학과 신민호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원래 이 시간에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께서 함께 나오셔서 토론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이 의원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나타나서 잠시 전에 갑자기 출연을 취소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코로나19 정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의료원 얘기 들어가기 전에 코로나19 상황부터 좀 점검을 해봐야 할 것 같네요. 박정님, 광주 코로나19 상황 어떻습니까? 네, 지금 6시 현재로 하면 오늘 추가 환자 4명이 발생했습니다. 그중에 2명은 교도소 재소자가 추가됐고요. 2명은 지난 11일에 있었던 호맥 호프집 관련해서 이제 자가격리를 하다가 해지 전 검사를 했는데 확진이 나온 2명 포함해서 4명이 추가되면서 총 누적 확진자가 622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병상에 대해서 많이 좀 걱정을 하실 텐데 지금 우리가 전남하고 공동 병상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병상이 518병상입니다. 국가격리병상 35병상 포함해서요. 그중에 광주 환자 79명, 전남 환자 223명이 입원해 있어서 지금 현재 가용 병상은 216병상 정도 남아 있습니다. 216병상? 네. 아직 그렇게 걱정할 정도 상황은 아니네요. 광주 전남 지역은요. 네. 그런데 지금 전남대병원이 지금 원활하게 진료를 못 하고 있죠. 네. 지금 전남대병원 상황은 어떻습니까? 전남대병원도 지금 의료진과 또 환자들이 일동 전체가 이제 코트 격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들께서 의료 공백 때문에 지금 많이 고민하고 계시는데 걱정하고 계시는데 지금 오늘 월요일부터 이번 주 월요일부터는 비대면으로 전화 진료를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제 목요일쯤부터는 대면 진료로 전환하기 위해서 최선의 지금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응급실을 좀 다시 재개를 할까 했었는데 다른 또 추가 그 동선이라든가 안전된 동선 문제에 대한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거는 조금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코로나19 상황 대충 이 정도 정리하고 광주 의료원 얘기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 교수님부터 얘기를 좀 풀어볼까요? 신 교수님께서는 이제 코로나19 상황에서 역학조사관 이쪽에서 시작하셨고요. 감염병 사태를 이제 전문 분야이시기도 하고 지켜보고 계신데 공공병원의 역할 이럴 때일수록 더 중요하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아주 이제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환자들이 한 3만 명 이상 발생을 했는데요. 그 3만 명의 한 80% 이상이 공공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전국에 이제 65개 이제 67개 감염병 전담병원이 지정돼 있는데 그래서 한 55개 정도는 다 이제 국공립병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런 이제 재난적인 의료 상황에서는 어떤 감염병 환자를 볼 수 있는 병상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반 진료를 볼 수 있는 그러한 환자들을 다른 우리가 재난적인 상황에 볼 수 있는 병상으로 빠른 시간 안에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의료 시설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의료원이 필수적으로 지금 이제 대두되고 있고, 이제 광주는 이제 초기에 상당히 광주 의료원이 없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죠. 그런데 이제 여기 이제 2월 23일쯤이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빛골 전남대학교 병원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했죠. 저도 이제 제가 근무하는 전남대학교 병원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그렇게 지정될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이제 의료원이 없는 상황에서 저도 지정됐을 때 아마 우리 의료진도 상당히 아마 당황을 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하여튼간 이제 그 초기에 생각보다는 우리 빛골 전남대학교는 그 기능을 지금 잘 맡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좀 이제 문제점들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뉴마티스 센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뉴마티스 센터 환자들에 대한 진료 부분이 좀 소홀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또 나중에 신종감염병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또 다시 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공공의료원과 같은 그런 언제든지 재난적 의료 상황에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준비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박 원장님, 방금 신민호 교수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은 이제 코로나19 광주가 대처하면서 광주 의료원이 없어서 초기에 조금 그 불편한 부분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네. 지금 전국적인 그 의료원 상황부터 좀 점검하고 들어가 볼까요? 예, 뭐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강주가 초반에 코로나 상황을 비교적 잘 대처하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의료기관 걱정은 안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전체 데이터를 보면요, 7대 특강역시 중에서 대전하고 울산 포함해서 3개 군데가 없는데 특히 강주는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이 공공병원으로서 내세울 수 있는 게 국립전남대학병원이 있는데, 국립전남대학병원은 아시다시피 강주를 위한 병원이 아니고 강주 전남을 위한 병원이고, 그리고 그 국립전남대학병원을 백커버해 줄 수 있는 중진료권의 어떤 그 의료원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시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유일하게 없는 시 중에 하나입니다. 뭐 인근 전남만 해도 목포, 광진, 순천이 있어서 중진료권을 충분히 커버하면서 전남대학병원하고 서로 상호 협력하면서 대처할 수 있는데, 강주는 이런 중진료권 그 의료원이 가지지 않았다는 것, 특히 시립의료원이 가지지 않았다는 부분은 굉장히 핸디캡으로 작용하고,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 강주가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전남에 사실 3군데 공공의료원이 있는데 광주는 아직까지 한 곳도 없죠. 물론 뭐 다른 여타 의료 기반이 광주하고 전남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광주도 공공의료원이 있어야 한다 얘기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박 장님, 지금 광주시에서 공공병원 설립을 위해서 예타를 면제하자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어떻게 추진하고 계십니까? 이제 저희들이 보통 공공의료원을 설립하는 규모를 한 200병, 250에서 300병상으로 두고 봤을 때 소요되는 예산이 최소한 1,500억에서 2,00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통상 국가에서는 국가 사업이 총 사업비가 500억이 넘어가면 그 수익성이 있는지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예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예타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당연히 이런 공공병원을 설립하는 데 있어서는 예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근데 다만 현재 국가재정법상에 보면 예타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이 예외 조항이 한 3가지 정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건식품안전문제 시급하다, 또는 뭐 재난으로 시급하다, 또는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 뭐 이런 정도 예타 면제 적용 대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이게 국가 균형 발전 문제에서도 그렇고 재난이라든지 이런 상황에 응급 대응을 하기 위해서 우리 의료원 부분은 꼭 수익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지기보다는 예타 면제 대상으로 넣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제 꾸준히 주장을 하고 있고, 오늘은 방금 오늘 참석하지 못하셨지만 이용빈 의원께서 지방의료원 설립에 관한 법 안에 이거는 설립할 때는 예비타당성은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지금 발의를 해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법은 법대로 추진 중이고, 또 저희들은 현행법 내에서도 면제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고요. 아까 원장님 말씀해 주셨던 그 의료원이 없는 도시간, 또 시장님들께서 서로 협의를 하셔서 이 그 예타 면제 대상으로 될 수 있도록 함께 공동 그 성명도 발표를 하셨고, 또 국회에도 찾아가서 말씀드렸고 중앙정부에도 좀 얘기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예타 면제를 갖기 위한 좀 그 트랙도 하나가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러더라도 또 예타를 받고서라도 한번 진행해보자라는 그 타당성 준비 예산 그 용역 정도는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좀 예타라고 말씀하시는 게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라고 해서 국가 사업을 할 때 이게 수익성이 얼마나 이제 이런 거 경제성 이런 걸 평가하는 장치인데, 공공의료원이라고 하면 사실 누가 봐도 이건 공익적 성격이 굉장히 강한 기관인데 이런데 꼭 그런 절차들이 필요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보건을 경제적 관점으로 보는 거, 건강을 경제적 관점으로 보는 그런 관점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원래는 1900년대 초에 근대식 의료기관 도입됐을 때 정부가 전국적으로 공공기관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나중에 60년대 넘어오면서
보험이 도입되고 그 당시에 경제 개발이 우선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국가가 건강을 담당할 만한 역할에서 방기하는 순간에 민간 의료기관들이 늘어났고 그런 속에서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이게 예비 타당성 조사 들어갔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건강을 어떻게 경제학적으로 환산하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복원하는 입장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으로 됩니다. 또 이러다 보니까 지자체들도 어떤 건강이란 문제를 민간의 영역으로 보고 또 건강보험에서 일정 부분 커버되니까 건강보험이 담당하니까 우리는 이런 일을 담당 안 해도 돼 하는 어떤 좀 책임회피적인 일을 지속적으로 해오다 보니까 특히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오래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역사에도 불구하고 어떤 시립병원 하나가 없는 형태가 이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과거에 시립정신병원이 설립됐지만은 시립정신병원은 뭐 감염병이라든가 만성질환을 담당하는 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감염병이나 만성질환, 암 등을 담당할 수 있는 중증의료권으로서 시립의료원이 반드시 설립돼야 된다는 게 저희들의 관점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광주 경우에는 이번 이제 코로나19 상황에서 광주 의료원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했는데 우리와 비슷하게 지금 공공의료원이 없는 대전이나 울산 이런 경우들은 기록을 보니까 그 몇 년 전부터 이런 얘기들을 꾸준히 해왔더라고요. 왜 광주는 이게 좀 얘기가 늦었을까요? 혹시 신 교수님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게 상당히 오랜 기간 준비를 했었죠. 오랜 기간 준비를 했었고 현재 지금 우리나라 이제 의료 체계가 민간에 아주 맡겨놓은 체계로 지금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공병원이라는 것을 하나의 이제 필수 의료 서비스, 반드시 필요한 곳이라고 이제 보지를 않았었던 거죠. 이제 그게 현재 그래서 이제 우리 광주에서도 저희 같이 공공보건의료를 하는 사람들도 공공의료기관이 필요하다는 말을 쉽게 끝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만큼 기존의 패러다임에서는 민간병원도 충분히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데라는 그런 생각들이 충분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광주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경쟁적인 의료 환경에 있는 것 같아요. 조그만 병원들도 많고 이렇게 적정 규모 이상의 병원을 갖고 있는 경우는 적긴 하는데 조그만 병원들이 많고 병상수도 꽤 많은 지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광주에서는 이제 이 공공의료원이라는 문제가 지금까지는 부각이 좀 안 됐었던 거죠. 근데 하여튼간 이번이 코로나가 가져다준 그런 아주 긍정적인 하나의 전환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쩌면 광주 시민들은 이게 국립대학이다 보니까 전대병원이 공공의료기관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건 아닌 거죠? 실제로 이제 저희 광주가 이렇게 공공 시립병원 의료원이 설립돼야 된다라고 논의가 본격화되지 못했던 이유는 어떻게 보면 현재 전국 전체 인구 대비로 봤을 때 의료기관 현황이라든지 병상 수라든지 전국 최고로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민간 의료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설립이 되어 있고 특히 한방병원이나 이런 요양병원 같은 경우 한방병원의 경우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9배 정도 높게 병원들이 설립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민간 병원들이 워낙 병상들이 과다하게 이제 공급이 되다 보니까 뭐 민간에서 해야 될 꼭 공공에서 설립해야 되는가라는 필요성도 못 느꼈던 것 같고 또 실제로 국가 정책에 있어서도 방금 아까 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예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 과거에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병원은 공공병원, 우리 아까 전남에 있는 병원들도 지방 공사였습니다. 그래서 공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기업으로서 그 수익을 내는 그런 곳으로서의 어떤 국가재정법도 지방공사, 공공공사에 관한 법의 제재를 받았거든요. 근데 이게 지방의료원 설립에 대한 법으로 바뀌면서 이제 공사의 개념이 아니라 이게 공공재라는 거, 그다음에 이게 뭐 그런 이윤을 내는 기업이 아니라는 걸로도 마음은 바뀌었는데 여전히 예타는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정책의 흐름 방향은 바꿨는데 실제 행동에 있어서는 따라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이용빈 의원님 같이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님들 노력도 있고 또 지자체장들의 그런 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내년쯤에는 진짜 본격적으로 예타 면제에 대한 것이 좀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광주도 그 이전에는 병상 수라든가 또 그 병원의 개수 이런 것들 때문에 공공병원에 대한 필요성들을 그렇게 절실하게 못 느꼈는데 요번에 이제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병상이라고 하는 게 공공병원이라고 하면
전남대병원, 그다음에 보훈병원이 유일하게 우리가 갖고 있는 공공병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립병원이 또 있지만 시립병원은 주로 전문적인 병원으로 요양병원이 2개가 있고요. 정신병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재활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반 환자를 볼 수 있는 병상이 없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격리병상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많이 힘들었고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할 수 있는 또 평상시에는 좀 취약진료라든가 공공에서 해야 되는 역할들은 하되 또 이렇게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는 긴급병상으로 쓸 수 있는 공공병상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필요성을 느끼면서 저희들도 시립의료원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추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잠깐 보충 설명을 드리면 네. 아까 강주가 병상 인프라가 비교적 잘 돼 있다는 부분에서 설명하시면서 한방병원이 많아서 네. 이게 조금 과다 계상된 부분이 있고 아까 말했던 공공병원 중에서 아까 모두에 설명드렸는데 제1 시립요양병원, 노인요양병원하고 제2 노인요양병원이 이 병상이 계상되면서 강주가 병상 수가 과다한 것처럼 보여지는 현상. 근데 실제 잘 아시겠지만 한방병원이나 제2 시립노인요양병원들은 감염병이라든가 일반 질환에 대해서 전혀 대체할 수 없는 그렇습니다. 국가 방역체계에서 전혀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건 빼고 실제 우리가 가능한 병상으로 우리가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보충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일반적으로 광주가 병원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은 그렇게 시민들이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면 일반 병원 말고 공공의료원, 공공의료 체계가 꼭 필요한 이유 시민들한테 그 설명을 좀 더 해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제가 이제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우리나라의 의료 체계 문제는 아주 극단적인 민간 의료 체계에 맡겨져 있는 겁니다. 전체 병원의 5%만 공공병원인 거죠. 이제 공공병원이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같이 동시에 일어나냐면은 과잉 진료 문제하고 과소 진료 문제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이제 과잉 진료라는 것은 민간 병원에 맡겨져 있고 그다음에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좀 제가 어려운 이야기이긴 하는데 진료비를 지불하는 시스템이 행위별 수가제라는 것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의료기관이나 의사들이 행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의료비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과잉 진료가 더 많이 일어나는 형태로 돼 있고요. 또 이제 기존에 현재 우리나라 이제 왜곡된 약간의 이제 의료 수가 체계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필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그래서 필수 의료 서비스라는 것은 이제 예를 들면은 응급 의료 서비스 같은 게 이제 대표적인데요. 필수 의료 서비스에 대해서는 수가가 상대적으로 또 낮게 돼 있고 수가가 높게 돼 있는 것은 대부분 검사나 또는 이 영상 검사나 혈액 검사 같은 것은 상당히 좀 높게 책정이 돼 있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이게 그 필수 의료 서비스를 민간 병원들이 제대로 제공을 안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과소 진료라는 문제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문제는 크게 과잉 진료하고 과소 진료 문제가 나타나는 거고, 그럼 공공병원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과소 진료가 나타나는 이런 부분들의 영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공공이 이 부분을 맡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병상 수는 많기는 많아도 이게 민간 병원이 그런 역할들을 안 하기 때문에 공공병원이 일부는 착한 적자를 이것을 맡은다 하더라도 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게 지금 이제 대두되고 있는 거죠. 결국 사각지대 이야기겠죠. 그게 방금 얘기한 과잉 진료, 굉장히 진료는 많은 것처럼 보이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미충족 필요라는 말을 쓰는데 미충족 필요라는 게 전문가들이 이 사람은 꼭 진료를 받아야 돼,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한 계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강주 전남을 봐보면 전국적으로 순위 매겨서 한 중간 정도, 한 10% 내가 그 언매트 니드라고 그러죠. 저희들 미충족 의료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고 이런 부분이 가끔 언론에 보도되다시피 사각지대에서 방치돼 가지고 가는 사람들. 그게 과잉 진료 상태에서 풍요성의 빈곤이라 할까요? 과잉 진료 상태에서도 분명히 그런 계층들이 있고 특히 앞으로 사회가 계속 다원화되면서 새로운 직업이 생기고 새로운 계층이 생기고 그런 속에서 그 기존의 법 제도를 커버가 안 되는 사람들이 반드시 발생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국면에서 잘 아시겠지만 양가 문제가 더 심각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다면 그 양가를 좀이라도 좁혀줄 수 있는 부분은 보건 쪽에서 경제 쪽에서 또 다른 방식으로 복지 쪽에서 접근하겠지만 보건 쪽에서 결국 이 부분들의 어떤 건강을 일부분을 담당해 줄 수 있는 결국 공공의료방향밖에 없지 않나. 그걸 전남대병원이 아사라고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담당해줄 어떤 시립 의료기관이 꼭 필요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지역에 이제 어떤 보건의료기관의 지역적 불균형 문제가 상당히 큽니다. 의료기관에서 이게 필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적정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그 의료기관이 적정 이상의 규모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300병상 이상 규모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강조를 하는데요. 그 정도 돼야지만 충분한 의료인들이 그래서 일할 수 있는 어떤 조건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지역에 보면 300병상 이상 있는 경우가 전대, 조대, 기독병원이 한쪽에 몰려 있죠. 그다음에 첨단병원하고 보훈병원이 또 한쪽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역으로 보면은 북구 쪽이 상당히 비어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서구하고 광산구 접근 지역 이런 부분에서 어떤 의료 공백들이 있는 거죠. 이 의료 공백이라는 건 뭐냐면은 필수 의료 서비스, 적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적정 규모의 의료기관들이 없는 그러한 지역적인 불균형 문제도 우리 지역에 상당히 큰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전남 지역에는 지금 공공의료원이 3곳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광주하고 의료 상황은 많이 다르긴 하겠지만 왜 근데 광주에는 그동안 하나도 없었을까요? 전남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농촌 지역이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때 아까 말씀드렸던 지방공사 의료원 형태로 각 그 군단이나 또 보통시에 많이 생겨 있어서 그게 좀 제 기능을 하고 있고요. 이제 광주 같은 경우에는 전남대학교 병원과 이제 상급병원으로 하면 조선대학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 민간 병원들은 이제 고만고만한 병원들입니다. 이제 말하자면 300에서 500병상은 보훈병원하고 뭐 첨단병원 정도고요. 나머지는 150에서 한 250병상 그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크게 이제 이번에 이제 중앙정부에서도 지금 상당히 많이 정책 변화를 가져왔었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전국민 의료보험이 실시되면서 방금 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의료보험 수가 시스템이 좀 왜곡돼 있습니다. 그래서 필수 진료에 대한 수가는 굉장히 상대적으로 낮고, 그다음에 일반 진료나 필수 진료에서 하거나 아니면 보통의 진료에 대한 수가가 워낙 낮다 보니까 민간 병원이 95% 이상 차지하고 있는 민간 병원은 아무래도 그 수익이 더 많은 쪽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비보험이나 보험이 안 되는 또 수가가 비싸게 먹여지는 이런 진료가 과잉되게 나간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메꿀 거냐 하는 국가 정책이 처음에는 건강보험 시스템을 어떻게 조정해 보려고 했고요. 그다음에 주번 단계에서는 이런 군과 공공병원, 전남대병원, 보훈병원 아니면 대학병원 이런 공공기능을 할 수 있는 병원에다가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공공사업을 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보건소하고 연관을 지어서 일을 해보도록 했죠. 근데 그 병원들 역시 수익구조나 이런 데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가장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어떤 특정 사업에다가 예산을 지불하거나 아니면 현재 수준에서 보험 수가를 조정해갖고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번에는 지역과 특히 또 이번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울과 지역, 중앙과 지역의 격차가 또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지역의 균형, 특히 필수 의료 부분에서 지역 균형을 어떻게 불균형을 해소할 거냐 하는 차원에서 지방을 전국을 70개 권역으로 나눴어요. 70개 권역으로 나눠서 방금 우리 신 교수님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광주는 광서, 그다음에 동남 이렇게 2개로 나눴습니다. 광산구하고 서구 한 축으로 나누고 그다음에 북구, 동구, 남구를 동남권역 이렇게 2개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전국 광역자치단체를 인구 비율, 그다음에 교통 뭐 이런 범위 이런 것들로 나눠 가지고 70개 권역으로 나눠서 상급병원이나 중급병원이 없는 경우에다가 공공병원을 설립하도록 해서 그 부분을 좀 국가가 좀 지원하겠다 이런 정책으로 바꿨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시도 마치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 주셨던 광서 쪽이 약간 좀 그 상급병원이 없어요. 왜냐하면 전남대, 조선대가 동구 쪽에 몰려 있어 버리잖아요. 그다음에 나머지 뭐 심혈관병원, 권역응급센터 이런 데가 전부 서구하고 아니 동구하고 남구 이쪽에 몰려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광서 쪽이 없으니 그쪽에 공공병원을 하나 하는 것이 어떠냐 뭐 이런 제안들이 있었고 우리 시도 그쪽으로 지금 한번 고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병상 규모하고 위치 관계가 나왔는데 우리가 공공의료, 공익적인 의료를 제공하는데 한 4가지 요소를 꼽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접근성, 그다음에 질, 의료의 질이죠. 3번째 지속성, 효율성 하는데 접근성 문제가 되는 그건 다시 말하면
어느 이치에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신 교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그 구간에 우리가 보이는 것은 의료기관이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활동할 수 있는 중진료 요건 이상의 중급 이상의 진료를 할 수 있는 특히 응급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병원이라는 게 아마 국한에 편제되어 있던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접근해야 된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냥 시유지가 이쪽에 있으니까 병원을 애각이라도 미리 지어놓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시민들이 접근성이 안 좋기 때문에. 그리고 병상 규모도 아까 우리 신 교수께서 말씀하셨지만 300병상 이상이 돼야 요새 가을철 되고 겨울철 되면서 가장 무서운 질환이 뭐랍니까? 중풍 아닙니까? 심내혈관 질환을 볼 수 있으려면 다양한 과들이 협진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전남대 조선대 병원 몇 개 병원 빼면은 심내혈관 질환을 볼 수 있는 그것이 없고 특히 강산이나 저 외곽에 있는 사람들은 골든타임 내에 거기 병원에 도달하지 못함으로써 훨씬 더 사망률이 높아지고 후유장애가 커지는 굉장히 건강 격차가 커지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치하고 규모 부분은 아까 규모는 한 300병상 이상 그 규모 돼야지 지역 응급의료센터도 운영하고 아까 말했던 편제된 동남구에 편제된 부분을 보충할 수 있는 부분이고 나머지 그 이치 부분도 그런 부분이 충분히 고려돼서 시민들이 흔히 접근할 수 있는 우리가 과소한 데에다가 중심에서 몇 가지를 검토해서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150만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으로 엄격하게 결정해야 되지 않을 건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광주 공공의료원을 만들자고 하는 데는 뭐 거의 다 이견이 없으시고요. 거기에 대한 얘기는 충분히 한 것 같은데 어떤 형태의 공공의료원을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광주시는 어느 쪽에 방점을 두고 계십니까? 이제 저희 시에서는 사실 이번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그 필요성을 더 절절히 느꼈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금 현재 조선대학병원이 국가에서 감염병 전문병원을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가지정병원이라든지 이런 시립의료원이라는 공공의료기관을 이외에도 감염병만 전담으로 볼 수 있고 음압치료가 가능한 병원을 지원을 하면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선대학이 그걸 하겠다고 해서 지금 현재 실시 설계까지 들어가 있고 2년 후에면 이제 완공이 되는데 거기가 한 36병상, 그다음에 일상적으로는 한 100여 병상 정도를 갖춰서 일반 진료를 보다가 감염병이 발생하면 이제 그 음압병상으로서 이제 우리 그 감염병 전담병원은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거는 아직은 좀 시간도 더 걸리고 또 병상 규모도 좀 작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은 감염병을 좀 전담해 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있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병원. 그다음에 그러면 평상시 때는 어떻게 할 거냐? 평상시 때는 우리 지역에 아까 원장님 말씀하셨던 취약계층이라든지 이런 데를 좀 진료할 수 있는 병원 이런 걸 지금 염두에 두고 저희가 영역을 맡겼는데 이제 영역에서도 역시 또 우리가 병원을 일단 공공병원이 됐든 민간병원이 됐든 병원을 개설하게 되면 건강보험공단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수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 운영을 해야 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도 적정 수준이 되려면 한 300병상 이상은 지어야 된다. 그렇다면은 이게 설립하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운영하는 문제까지 또 우리 시는 고민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우리가 영역을 맡겼을 때는 한 300병상 규모의 또 아까 광서 지역에 지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했는데 그다음에 이제 이것이 추후에 운영이 되거나 만약에 이제 접근성 문제를 따져서 시유지가 아닌 민간 유지를 이제 땅을 사게 됐었을 경우 들어가는 시간 또 그 예산이나 뭐 이런 것들은 확정할 수가 없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현재 아까 원장님이 제안하셨던 우리 지역의 의료 현황, 민간병원의 현황, 그다음에 공공병원의 현황, 그다음에 아까 이제 광서로 이렇게 나눴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응급 그 앰뷸런스가 환자를 후송하는 또 시간 거리는 또 다르거든요. 교통 여건에 따라 또 달라요. 그래서 이런 후송하는 시간들, 뭐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어디가 있는가 이런 자세한 좀 분석들을 더 통해서 정말 우리가 감당해낼 수 있고 또 조속한 시일 내에 지을 수 있으며 또 어느 정도 우리가 진짜로 부족한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를 파악해가지고 거기에 따르는 적정한 규모의 어떤 의료원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연구를 더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안이 좀 있습니다. 박 부장님, 제가 궁금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네. 건립 비용이 있고 운영 비용이 있을 거예요. 이걸 네. 다 광주시가 감당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국가에서는 지금 지방의료원 설립에 관한 법에서 국가가 지방의료원을 설립했을 때는 예산 지원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상으로 보면 만약에 규모가 1,000억 규모다. 그런다 하더라도 국가 재정이 많이 들어간 것은 200억 이상 지원하기가 어렵습니다. 아, 그럼 800억을 광주시가 그렇죠. 감당해야 된다. 만약에 1,000억이라면 네. 그다음에 또 장비에 있어서도 장비는 보통 우리가 지금 다른 시도의 사례를 봤을 때 지금 성남시가 500병상 규모로 했고 한 1,700억 했고요. 이제 그러면 그 병상 정도 유지하려면 장비비가 한 700~800억 듭니다. 근데 장비비에 대한 국가 지원은 50억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저희 지방비로 다 감당을 해야 되거든요. 예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네네네.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번에 이제 그 어려운 운동을 하면서 강주시 홈피를 들어가 봤어요. 네. 들어가 봤는데 강주시 예산 요목이 일목요연하게 나왔더라고요. 그러면서 강주시 2020년도 5조 7천억인가 대략 일반 재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보건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6%더라고요. 600억인가 800억 정도 되는데 예, 이게 아마 강주 농림 부문 빼고 꼴찌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아까 말했던 예산이 많이 드는 건 나도 이해는 하는데 건강에 대한 문제, 온 세계를 올스톱 시키고 있는 코로나 상황을 겪고서도 강주시가 좀 더 많은 예산, 배분의 문제거든요. 다른 부분 예산, 토목 예산 좀 갖다가 이쪽에다 몇 프로만 여기다 보태면 충분히 의료 인력 확보라든가 의료 장비 문제라든가 또 신축 문제, 물론 국비도 최대한 받아내야 되겠죠. 국비도 법을 바꿔서든 중앙정치하고 협력을 해서든. 그런데 굉장히 놀랬던 게 1.6%밖에 안 되고 그게 순수 건강관리 예산인가 더 줄어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예산 배분의 문제에 있어서 강주시가 좀 더 전향적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을 건가. 자꾸 보건 예산을 그 소모성 예산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하는데 결국 건강을 유지한다는 것은 투자의 예산이라고 생각되고요. 그 투자가 있어야만이 강주시가 돌아가고 강주시 경제가 돌아간다는 부분은 좀 유념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들이 이제 많이 또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방금 박 부장님 얘기하신 거 들어보면 국가가 너무 부담을 적게 지는 거 아닌가요? 뭐 그거 정도 주면서 예비 타당성 조사한다 만다 뭐 그런 얘기까지 하고. 그래서 이제 저희 지자체에서도 이런 것들이 좀 부당하지 않느냐. 중앙에서 이거는 국가 필수 사업으로서 중앙에서 부담해야 되는 비용을 늘려야 된다라고 저희들도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실제로 운영비라든가 이런 거는 전체 이제 지자체에서 다 부담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설립할 때 설립 비용 일부, 그다음에 장비 살 때 장비 비용 일부 이런 것만 대주지 실제 운영비나 이런 것들은 온전히 이제 지자체에서 감당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남에 있는 세계의료원 같은 경우도 매년 적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 같은 경우 사례를 보면 서울시 의료원의 경우도 지금 한 매년 그 사업비를 별도로 주는 것 제외하고 매년 적자분 보존해 준 것만 150억입니다. 그래서 의료원은 당연히 손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규모에 따라서 또 이렇게 아까 취약계층의 그 진료를 더 강화시키고 또 이런 감염병이 발생하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에 적자는 더 커질 수밖에 없고요. 또 예를 들면 더더욱이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중진료권에다가 이제 300병 이상 병상을 지어서 심내혈관도 담당해라. 그다음에 응급실도 담당해라라고 한다면 거기에 소요되는 이제 비용은 더 커지는 거죠. 그렇다면 또 하나 문제는 거기에 따르는 인력 문제. 뭐 그런 필수 의료 인력들이 얼마만큼 있느냐. 우리가 이제 심혈관 저희들이 하고 있는 우리 시에 지금 심혈관 센터가 인정되고 있는 건 전남대, 소선대 빼고 뭐 민간 센터에 동남 쪽에 2군데, 그다음에 이제 광서 쪽에 또 1군데 있거든요. 그래서 심혈관 센터 지원하고 또 사업비로 일부 지원을 합니다. 근데 이게 건강보험 수가에서 해결하고 그다음 사업비로 지불하더라도 민간에서 나서질 않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공공에서 그걸 하게 된다면 민간 수준 이상의 규모를 갖춰야 되고 또 그거에 따르는 손해 이제 날 부분에 대해서도 또한 또 보존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많은 숙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방금 박 원장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뭐 우리 광주시가 5조 예산 속에서
보건 의료 분야를 지금 1.6%를 쓰고 있는데 과연 어느 정도 순위로 결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우리 시민들과 함께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면 규모도 어차피 시에서 그런 그 손해나 부분이라 적자 부분은 메꿔야만 돼요. 그렇다면 메꿀 때 어떤 규모로 지어서 어느 정도를 메꾸면서 이 사업을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충분히 한 다음에 시립의료원의 그 집행 방식, 운영 방식, 설립 방식 이런 것들도 결정이 되어야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 국장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꼭 우리가 이제 우리 좋은 공공병원을 어떤 공공병원을 만들었을 때 정말 적자를 많이 보는 병원이다라고 정말 오해를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상황은 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도 우리 전체 의료원이 지금 34개가 있는데요. 34개에서 한 절반 이상의 의료원들이 이제 흑자를 경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로 보면 한 160억 정도 흑자를 받더라고요. 전체 다 합계를 내면은요. 그건 물론 이제 최근에 의료 환경에 어떤 변화들이 있습니다.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필수 의료 서비스라고 되는 부분들은 의료 인력뿐만 아니라 이 부분을 국비를 통한 어떤 지원들이 갈수록 더 늘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또 최근에 우리 문재인 정부 들어서 비급여를 급여화시키면서 보장성을 계속 더 늘리려고 하는 정책들을 하고 있죠. 2023년까지 좀 63%에서 지금 70%까지 늘리는 보장성 정책을 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좀 더 또 진보적인 정보가 일어난다면 아마 80%까지도 지향을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은 그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비급여가 급여화가 되면은 의료원들의 수익 구조는 훨씬 더 좋아지는 형태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 10년 전하고 지금하고도 변했는데 향후 10년 후에는 또 환경이 더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의료원을 어떻게 질 거냐. 에서 가장 저도 중요한 문제는 수익 구조를 어디까지 가져갈 수 있느냐가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수익 구조가 향후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은 일단 마련돼 있다라는 것을 가정을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의료원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이거 수익 구조는 상당히 달라질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지역에 있는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북구 쪽하고 광서 지역 어디 지역에 이쪽에 어떤 위치를 점하고, 그다음에 일단 접근성이 아주 좋아야 될 것 같아요. 접근성이 좋아야지만 그 병원에 적정한 수익이 얻어질 수 있는 거예요. 환자가 와야 되는 겁니다. 제가 빛고울 전남대학교 병원에서 근무를 하는데요. 빛고울 전남대학교 병원이 지금 해마다 80억 정도를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적자를 줄이려고 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가장 근본적으로 어려운 건 뭐냐면은 너무나 접근도가 떨어져 있는 곳에 들어서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해결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공공병원이라는 것도 결국은 우리가 좋은 공공병원을 만들어야 되고 접근도도 더 좋은 공공병원을 만들어야지만 수익 구조가 적절해지고 수익 구조가 나야지만 시에서도 지속적으로 이거 투자를 하게 되고요. 만약에 수익 구조가 적절히 안 나고 접근도가 떨어지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또 나쁜 사이클로 계속 빠지게 되고 투자는 더 안 하게 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정리해드리면은 이왕 공공병원 만들 거 제대로 된 좋은 공공병원 만들자는 겁니다. 이번에 저희가 광주 공공보건지원단에서 시민들 1,800명을 대상으로 의료원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더라고요. 설문조사에서도 시민들이 가장 의료원에서 원하는 건 뭐냐면은 좀 보다 더 전문적인 진료 서비스를 받고 싶다라는 부분이 1이고, 두 번째는 그 접근성이 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부지 비용이 꽤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민간 부지를 이거 수용하는 과정이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다는 생각 다 압니다. 그러더라도 시간이 좀 더 들더라도 좋은 자리에 만들어서 가장 최상은 뭐냐면 저는 그런 생각 해봅니다. 지하철 노선 어디에다 위치하는 게 가장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물론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대신 우리가 이런 문제, 어떤 예산 문제에 부딪혀가지고 위치가 좋지 않는 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역에다가 갖다 놔버리면은 이건 평생 그냥 고민거리만 됩니다. 해마다 50억 이상의 적자들이 지속적으로 날 가능성이 크고요. 그래서 이 문제 해결 방법은 결국은 뭐냐면은 규모의 축소 이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료원이 제 기능을 하려면은 300병상 이상의 규모를 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러면서 좋은 공공병원을 만들어야지만 수익 구조도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정말 대해서는 저희도 원칙적으로는 그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고려를 하고 있고요. 이제 뭐 어떤 뭐 민간이나 이런 데가 경쟁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부서적으로 문제 제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공공병원을 설립한다면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원래의 목적 취지, 그다음에 아까 말씀한 대로 중앙정부도 굉장히 지금 정책이 바뀌고 있고요. 추후에도 아까 수가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바꿔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저희들이 준비 과정하고 맞춰 떨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도 그거는 시에서도 우리 시장께서도 이번 공공의료원 설립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정말 그 원래의 취지와 목적이 맞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하도록 하자라는 원칙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계십니다. 좋은 병원을 만들자고 하면 돈이 많이 들 것 같고 또 그렇다고 또 대충 적당한 병원을 만들 수도 없는 거고 이게 지고지선한 어떤 하나의 정답만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정말 앞으로도 시민들을 포함한 많은 논의들이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거 뭐 지금 병원 만들기도 어렵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좀 의문 같습니다만 공공의료원 만들면 일반 병원보다는 아마 그 의료진들의 급여나 이런 게 좀 적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수 인력은 잘 확보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그거는 인센티브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의료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굉장히 급여 체계가 이제 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그 시스템이 뭐 민간처럼 한도 끝도 없이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급여 체계나 이런 것들은 제한이 있겠지만 또 우리가 전문 영역에 있어서는 급여 체계나 이런 것도 그 필요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우수 인력을 뽑으려면 충분히 그런 것까지도 준비를 해야겠죠. 네. 지방공사 의료원들 보면은요, 물론 이제 흑자가 나는 의료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우리 전남 지역은 좀 상당히 좀 현재 경영이 좀 어려운 상태이긴 하는데 흑자가 나는 의료원들 중심으로 보면은 의료진들에 대한 급여 수준도 꽤 지금 높아져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 안에서 의료진들이 좀 더 열심히 진료할 수 있도록 어떤 인센티브 구조화들을 좀 만들어 가고 있고 그래서 결국 좋은 공공병원을 만들려면은 좋은 의사들이 남아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민간병원하고의 격차도 최소화시켜 가면서 좋은 의료진들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공공의료원 같은 데는 가시는 의료진들이 정말 뭐 보수만 생각하지 않고 좀 더 공공을 위한 노력 뭐 봉사 이런 생각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원래는 저희들 때만 해도 사명감이나 도덕적인 의무감을 많이 강조했는데 갈수록 그런 부분은 희박해질 것 같아요. 그런데 물론 그 부분이 전혀 배제하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앞으로 환경이 많이 변하고 특히 강주라는 환경이 대도시라는 환경이기 때문에 농어촌 지역보다는 적정 급여를 준다면 훨씬 더 의료진을 확보하기 좋지 않을 건가. 그 부분은 우리 그 시의 정책이 좀 더 유연하게 그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너무 그 경직되게 가게 되면 의료인들은 전문직들은 그런 구속받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그 네거티브로 작용할 거고 좀 더 긍정적으로 의료원을 육성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의사들이 좋은 공공병원에서 일하게 되면은 이제 저는 그렇습니다. 그 사명감이 좋은 공공병원에서 일하게 되면은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거꾸로는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좋은 사명감을 갖고 이런 사람들 육성해야지 그 사람들이 공공병원에서 일한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적정한 시스템에서 일하게 되면은 내가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 거죠. 생각이라는 것은 저는 뒤따른다고 생각합니다. 제도. 예. 얼마 전에 그 지역의사제, 그다음에 공공의대 이런 의제들도 많이 나왔었는데 사실은 이제 의사들이 파업을 하면서 얘기가 잠시 멈춰졌는데 이런 것도 공공의료원 성공하고 좀 연관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찌게 보면 저희 원장님 한 10여 년 전부터 그런 논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공공 영역에 의료진들이 많이 오지 않는다. 또 방금 뭐 이제 우리가 시대도 많이 바뀌고 했기 때문에 인센티브도 주고 뭐 공공병원도 그런 의사들이 요구하는 그런 걸 갖추어져야 된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 이전에 공공 영역에 의사가 오지 않는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는 끊임없는 과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거 근원적인 원인은 대부분의 의료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 민간 영역에 있기 때문에 민간 영역의 의료 시장에 있는 인력들을 공공 영역으로 끌어오기 위한 유인책이 사명감 하나로는 이제 더 이상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도 이거에 대한 해결책으로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이런 것들이 고육책으로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뭐 10여 년 전에도 이런 논의들이 있었지만 심지어는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육군 사관학교처럼
의료 사관학교를 만들어서 정말 이 사관학교를 나오면 그 직업 군인처럼 의료 공공의료에 근무하는 그런 걸 만들어야 된다고 그 토로를 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였는데 아직도 지금 그것이 해결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근원적으로 우리 의료 시스템에 대한 한 축으로는 의료 시스템에 대한 좀 변화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수가 문제가 정말로 이거는 그냥 이게 의료 의사들이 뭐 밥그릇만 이렇게 가지고 얘기하느냐라고 주장을 하지만 수가 문제에 대한 조정들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거기에 플러스 이제 공공의료의 필요성 또 사명감 이런 것들이 어우러졌을 때 이게 좀 풀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공공병원의 필요성이라든가 우리 광주시가 정말 그런 공공의료원 전남대학병원과 또 우리 보건소 그 사이에 그런 중간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중간급의 한 300병상 규모의 의료원이 필요하다라는 총론에는 다들 공감을 하는데 실제로 이걸 운영하기 위해서 인력을 채용하는 문제, 수익 구조의 문제, 설립하는 과정의 문제, 엄청난 많은 그 난제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이제 한 발을 내딛지 못하고 있는데요. 뭐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희들이 좀 더 함께 그 머리를 맞대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오늘 공공의료 영역에서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이 활동하고 계신 세 분 의사 선생님들 모시고 토론을 진행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좀 50분 시간이 훨씬 금방 지나갔습니다. 오늘 그 얘기들을 바탕으로 해서 광주의료원이 좀 잘 설립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이런 논의들이 꽤 많이 진행돼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내일 시민단체가 또 뭐 발족하신다면서요. 예. 그런 논의들 충분히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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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번져가는 코로나19 때문에 온 국민이 걱정이 참 많은데요. 이럴 때 만약에 치료할 병원이 없다면 이건 정말 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벌써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이런 현상이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를 대비한 공공의료체계 좀 더 잘 열심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사토론 10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주 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